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은 완전한 재택치료, 즉 셀프치료 체제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감염되어 재택치료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께서 재택치료 기간을 버티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재택치료 상비약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란 대체 무엇인지, 실제로 재택치료를 할 때 필요한 기계는 맞는지부터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만원, 2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기계부터 10만원 내외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도 있는데 대체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뒤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혈액 내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부 사람에게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저산소증, 폐렴,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이어져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환자의 경우 호흡 곤란이나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무서운 점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15,000명 규모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집에 구비해두고 있는 환자에게서 50%나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다고 해요.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는 병원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산소 포화도가 크게 감소될 일 없이 경미한 증상만 겪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50대 중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보다 젊은 분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산소 포화도의 악화를 측정기를 통해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중증으로 이행할 만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별다른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혹시 몰라서 구비해두는 것은 좋겠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기가 좋지 않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고령자께서는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원에서 2만원 내외의 저렴한 제품과 8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고가의 제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8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은 모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는 식약처에서 이 제품을 공식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기기는 정확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업체와 식약처에서 기계의 정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계예요. 한편 저가의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제품의 세부 설명을 읽어보면 본 상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레저, 스포츠용입니다. 본 제품은 치료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품의 홍보 문구에는 물론 정확하다고 광고를 해놓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런 기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구매했을 이런 저가의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저가의 제품들도 간단한 확인 목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정확성에 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FDA에서 의료기기로서 인증한 고가의 제품이 나뉘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연구진이 6가지 저가형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대부분의 기기가 매우 안 좋은 정확도를 나타냈던 반면,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낼 때에는 고가의 의료기기 제품과 유사한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을 정상 수치로 간주하고 94% 이하로 내려가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해야 하며, 90% 이하의 산소 포화도는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분은 대부분 그리 심하지 않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가형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도 꽤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질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저가형 제품들과 정확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고가의 의료기기 등급 측정기를 이용해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재택치료자에게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고 90%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낼 경우 저가용 측정기로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시청자분이나 그의 가족분들께서 대체로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혹시 몰라서 구매하는 경우일 테니 저가용으로 구비해도 좋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집에 계시다면 만약에 대비해서 오측정이 일어난 사태를 최대한 막기 위해 10만원 내외의 고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제품 이름을 원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고가 제품의 경우 사실상 모든 제품이 만족스러운 스펙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의료기기가 아닌 저가 제품은 제가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라고 지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의료기기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료기기라는 문구가 어디엔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5만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이 왜 이렇게 고가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측정기는 그냥 만원 내외의 저가의 제품을 구매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과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대체 어느 손가락에 장착해야 하냐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정확하게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가락은 바로 오른손 중지손가락이고 두 번째로 정확한 손가락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손가락에 측정하고 계셨다면 오른손 중지손가락에 시도해보세요. 만약 손톱에 매니큐어나 에나멜 코팅 같은 네일 아트가 씌워져 있는 분이라면 그 손가락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손 중지나 엄지손가락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은 손가락에 측정을 시도하세요. 또 겨울철에는 측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이 차가울 때 측정하면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외출을 했던 경우라면 손이 따뜻해지길 기다렸다가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나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측정값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실제로는 정상 수치보다 낮은데도 측정할 때 정상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 산소 포화도 수치가 90에서 94%로 정상보다 낮은 값이 나타난 경우에는 특히 피부가 어두운 분 같은 경우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신속하게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측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정을 취하고 편안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측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증상이 심한 코로나 환자에게는 산소포화도 측정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지만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젊고 건강한 분께는 필요성이 적은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크게 의료기기가 아닌 저가형 제품과 의료기기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고가의 제품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가형으로도 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질환이 심해질 수 있는 고위험군께서는 조금 더 정확한 고가의 의료기기 제품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둘러 이 시국이 마무리되고 모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